오늘이 8월 25일입니다. 이제는 날씨도 좀 서늘해진 듯한 느낌이네요. 그래서 가을 상추 씨앗 파종을 아주 간편하게 파종하는 방법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텃밭에서 상추는 빠지지 않고 재배하지 않습니까? 밭은 미리 만들어 놨거든요. 석회고토 같은 것도 미리 다 넣었고 퇴비도 넣었고 복합비료도 뿌려놓고 다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이제 토양 살충제는 넣지 않았습니다. 비료나 복합비료나 퇴비 뿌려놓고 비가 한번 오면 좋거든요. 밥 만들어 놨는데 어제 비가 한번 왔죠. 비가 오고 나면은 멋지죠. 가을 상추 씨앗 지금부터 파종하면 되겠네요. 이제 한여름도 지났고. 가을 상추 씨앗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니거든요. 봄에 파종을 하고 한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상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여름에 파종을 안 하고 가을에 파종을 한다 해서 가을 상추지, 가을 상추 씨앗이 별도로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상추 씨앗은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발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름에는, 한여름에는 발화가 잘 안 돼서 상추를 잘 파종을 하지 않거든요. 물론 한여름에도 상추 씨앗을 파종하려면은 씨앗을 파종하고 차양막을 쳐가지고 그늘을 만들어서 파종하기도 하는데 그게 귀찮으니까 이제 한여름이 지난 지금 시점, 처서도 지났잖아요. 오늘이 8월 25일인데 처서가 지나면은 기온이 확 떨어지거든요. 물론 뭐 그렇다 해도 완전히 시원하진 않지만 이제 한여름처럼 그렇지는 않거든요. 별로 깊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줄을 이렇게 지어서 뿌리기 위해서, 줄뿌림이 하기 위해서 약간 표시만 할 정도로 가볍게 타놨습니다. 이래 놓고 씨앗을 계속 넣거든요. 상추는 조금만 심어도 한 번에 다 먹기가 곤란하니까 조금 뿌려놓고 또 짜투리 공간에 시차적으로 조금씩 뿌리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10월달까지 파종해도 됩니다. 남부지방은 월동도 합니다. 지금 파종한 게 월동하기는 어렵고요. 지금은 다 뽑아 먹어야 됩니다. 다 뽑아 먹고 한 10월 중순쯤에 파종해 놓으면 월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가을 상추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흩어 뿌려도 그냥 쭉 이렇게 흩어 뿌려도 되고 약간 줄을 지어서 뿌려도 되고, 그게 다 올라오면은 계속 소금해서 먹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손으로 살짝 문질러 주면 됩니다. 약간 보일듯 말듯. 햇빛을 좋아하는 광발화입니다. 햇빛이 있어야 발화가 되는 씨앗이기 때문에, 그래서 깊이 묻으면 안 되고 그냥 씨앗이 바람에 날리지 않을 정도만 묻어주면 되거든요. 이게 광발하기 때문에 오히려 깊게 묻어버리면 삭이 안 올라옵니다. 살짝 손으로 그냥 살짝 이렇게 놓으면 된다. 깊게 덮지 말고. 이 보여도 괜찮아요. 상추는 재배하기 쉽죠. 병충해도 그렇게 없고 씨앗이 좀 보여도 괜찮고 바람에 날리지만 않을 정도만 살짝 묻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상추 파종 끝입니다. 아주 쉽죠. 간단하고 쉽습니다. 물론 이제 물을 줘야 되죠. 이 물이 있어야 발화가 되기 때문에 요래 놓고 이제 물을 한번 줘야 됩니다. 상추를 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닐 멀칭을 해놓고 모종을 사와서 하나하나 심을 수도 있고, 모종을 심을 때는 띄엄띄엄 이렇게 심으니까 잎을 하나하나 뜯어먹는데, 저는 촘촘하게 이렇게 줄뿌림이나 흩어뿌림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뽑아 먹어버립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 소금해서 먹는 거죠. 소금하는 게 바로 수확이죠. 계속 소금해서 먹으면 되거든요. 모종을 사와서 심으면 좀 더 빨리 잎을 먹을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저는 상추 재배할 때 이렇게 하니까 제일 편하더라고요. 상추 일환과 바로 이웃에 있는 김장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김장무 씨앗을 파종하고 한랭사를 씌워줬더니 벌레가 안 달라든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그게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괜찮은지 잠시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요 한랭사 씌워놨지 않습니까? 요 한랭사 씌워놨는데 지금 건물 밖의 모습이고 건물 안에 넣어서 촬영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랭사를 씌워놓으니까 무잎이 이만큼 자랄 때까지도 벌레 피해가 하나도 없습니다. 8월 13일에 파종했지 싶은데 오늘이 8월 25일이거든요. 사소하지만 한랭사의 효과가 있습니다. 무가 이만큼 자랄 때까지 벌레 피해가 없잖아요. 요 보면 깨끗합니다. 여기 보면. 김장무 일항을 만들 때는 좀 땅을 깊이 파야 됩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가거든요. 그래야 갈라지지 않고 그렇습니다. 무 이김치를 담아 먹을 거기 때문에 한 일주일 후면은 벌써 뽑아 먹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김장무 파종하는 영상이 있었죠. 한랭사를 씌우고 저런 나비가 날아다니죠. 나비가 날아가는 게 잠시 보였는데 화면에 잡혔는지 모르겠지만 저런 나비들이 요 안을 못 들어가니까 알을 낳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배추 흰나비 애벌레인 청벌레가 없다라는 겁니다. 청벌레가 생기면 엄청 잎을 다 깔아 먹어버립니다. 이게 한랭사의 효과가 있네요. 의외로 곧 다 뽑아 먹을 겁니다. 김장무 자라는 모습도 잠시 한번 살펴봤거든요. 무일항 만들 때는 좀 깊이 가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뿌리가 깊게 직선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돌이라든지 있게 되면 무가 갈라지거든요. 생장점이 2개, 3개로 갈라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무뿌리가 2개, 3개가 돼버리죠. 1개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김장무밥 만들 때는 좀 깊이 가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미 여긴 다 만들었거든요. 김장무 씨앗을 파종을 이제 하면 되는데 오늘이 8월 25일이니까 남부지방은 지금 파종을 해도 됩니다. 마침 어제 비가 왔기 때문에 오늘 비닐 멀칭하기 딱 좋습니다. 비를 한 마치고 비닐 멀칭하면은 토양 수분을 유지해 줄 수가 있거든요. 요 일항에는 그냥 줄뿌림 형태로 심어 볼 겁니다. 요 2개 일항을 심을 건데 수분 상태가 좋거든요. 촉촉하거든요. 요런 상태, 수분이 지금 촉촉하잖아요. 요런 상태입니다. 수분이 한 60~70% 유지가 될 거거든요. 요런 상태에서 멀칭을 해 놓으면은 수분이 충분해서 좋습니다. 비닐 멀칭을 해서 심고 있습니다. 씨앗이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해 가지고 한 구멍에 2개를 넣습니다. 좀 안정적으로 하려면 한 구멍에 3개 정도를 넣는 게 딱 좋죠. 2개 해도 그 중에 1개나 놀러오겠나 싶습니다. 맨 1개는 가운데에다가 놔야 되겠죠. 뽑아버릴 것은 약간 옆에 놓고 구멍 간격은 30cm 간격으로 뚫어놨고, 저는 항상 요 줄뿌림을 하는데 골을 약간 타놨죠. 골 탔다 해봐야 깊게 파지는 않고 약간 타놓고 요 골에 씨앗을 촘촘하게 넣습니다. 흙을 덮어주는 정도는 복토죠. 정확하게 7mm라고 지킬 수는 없겠지만 너무 깊게 묻을 필요 없고 한 대략 7mm 정도, 보통 요 씨앗 크기에 3배 정도 묻으면 되거든요. 왼쪽은 비닐 멀칭을 해서 김장무 씨앗을 파종을 했고, 여기는 줄뿌림해서 씨앗을 파종했고 8월 25일에 씨앗 파종을 했습니다. 파종 후에 물을 한번 뿌려줍니다. 8월 25일에 상추 씨앗 파종했습니다. 감사합니다.